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목현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요.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이제 엊그제 3일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여론조사가 되겠는데 여기를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여전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출마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전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긍정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찬성층이 높아요. 이 얘기는 중요한 게 뭡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층은 겹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한동훈 지금 이제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 관례가 있다. 바로 윤 대통령과 화해를 하는 요거가 안 될 경우에는 글쎄요. 이거 뭐 지금 현재 이 선대 룰도 지금 손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변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요, 꼭 뭐 내가 당 대표가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뭡니까? 보수. 기본적으로 어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기본 관례인 윤 대통령과의 화해 반드시 해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요. 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이런 인간이 대통령을 했다. 너 국민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거저 주워 먹다 보니까 능력도 그리고 인성도 되지 않은 인간이 대통령을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1인당 GNI에서 우리가 근소한 차이지만은 몇백 불 차이밖에 안 되지만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했어. 그래서 전세적으로 이태리 다음까지 왔어. 지금 G7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벌써. 6등이 일본, 한국이 7등.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나라를 지금 윤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데요. 요거 그래서 다음 선거가 무지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됐는데 그야말로 이 문재인이가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절벽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나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 갖고 있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이 6위, 일본이 7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6가 6가 된 겁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정말 반듯한 나라에서 이 문재인과 김정수가 나라를 거덜내 먹었어요. 그런데 반성은커녕이고 이번에 이제 기내식, 아니 지금 기내식이 문제입니까? 가야지 않을 인도 관광을 간 게 문제지. 그 관광 중에 기내식이 또 문제가 된 건데 기내식 하나만 가지고 이 문재인이가 무슨 소리야 억울해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딱 요런 지금 반박 지금 국민들한테요 분노하고 있는 요런 인간이 지금 문재인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이 누가 이제 또 하나 이 장경태가 지금 합세하고 있어요. 장경태 왜냐? 아니 민주당에서 왜 지금 김정숙 특검법에 대해서는 말이 없냐?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친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친문들도 친명에서 많이 친문에서 친명 쪽으로 많이 돌아서기도 했지만 친문이 지금 눈 벌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경태가 제가 보기에 마지못해서 지금 언론에 나와서 지금 밥 먹은 거, 밥 비싼 거 먹고 그거는 부정부패하고 연루된 게 아니잖아. 아니 혈세가 과도하게 5배 이상이나 투입됐는데 아니 그게 부정부패죠. 꼭 장경태 이런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 벌써 배치를 2번씩이나 다는 거예요. 참 이거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아요. 그래서 아까도 한 분이 그랬잖아요. 열받아갖고 지금 방송 보고 싶지 않은데 정혁현이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안 볼 수 없고 본다. 계속 해달라. 이렇게 댓글도 올라왔던데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우파들이 열받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정숙 특검과 관련된 이 문재인의 이 발언 내용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 장경태 얘기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요 이 김정숙과 관련된 뉴스 집중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지금 찬성한다. 이거는 이제 전국민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501명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이 너무 낮다. 그 다음에 응답률이 좀 너무 낮다. 요것이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은 지금 모든 조사 모집단이요
지금 1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한동훈 출마 여부만 물었기 때문에 모집단을 500명 정도로밖에 하지 않은 것이고 응답률이 2.7%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지는 않지만 이번 선거 총선 때 보면은 이 응답률 낮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집단이 낮다.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다. 이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이제 보도해 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숫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찬성하는 응답은 42.3, 반대하는 응답은 49.1인데요. 반대가 매우 반대가 36이고요. 찬성 중에서 매우 찬성은 26.5%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찬성을 하느냐 봤더니 맨 1등 요인이요. 국민의힘에서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보일 인물이다. 새로운 인물, 그 다음에 젊은 인물. 73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51세. 그러니까 이제 젊고, 그 다음에 정치판에 처음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게 27.1%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유력 주자. 지금 우리 여권 안에서요. 이재명이하고 게임이 되는 유일하니까 당연히 유력하죠. 예.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어요. 지금 뭐 홍준표님 뭐 이런 인간들 아이고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가면. 근데 착각에 빠져갖고 홍준표가 지 아니면은 우리 여권에 후보가 없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냥 연일 한동훈을 직격하는 겁니다. 애니 뭐 제가 이제 더 이상 인용 안 할게요. 예, 애라니요.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이로 봐도 애가 아니고 아니 지가 지금 54년생인가요? 54년이면 지금 딱 70인데 70하고 50하고 20년 가까이 차이 나요. 그러면 20년 옛날 같으면 애로 볼 수 있어요. 왜? 70은 죽으니까.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져갖고 뭐 남자들도 80, 90 뭐 아니 김영석 교수는 지금 103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0이면은 멀쩡해 보이는데 70에 맞게 점잖게 해야죠. 예. 자, 그래서 유력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요 얘기. 세 번째로는요. 승패와 무관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다. 이게 18.2%.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해서 총선 참패 책임을 졌다. 이게 7.1%. 그러니까 뭐 찬성하는 이유로는 다 좋은 얘기밖에 나올 수 없죠. 좋은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출마하면 안 돼. 이게 26. 자, 그래서 이제 출마 반대 여론. 그러니까 이제 부정 총선,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찬성이 42.3이고요. 반대가 49.1. 그래서 7% 정도 높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반대 이유는 뭐냐? 반대 이유. 46%. 이 반대 이유 중에 제일 많은 요인은요. 당 대표 직무 수행 역할을 잘못할 것 같다가 46%예요. 46%. 예.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찬성은 42.3, 반대가 49.1인데 반대 이유 중에 직무 수행 역할 못할 것 같아. 이게 1% 제일 높아요. 46.0%.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정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총선 패배 책임으로서 출마하기가 부적절하다. 예, 총선 패배 책임져라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당권 도전에 따른 당정관계 등 내분 우려가 있다가 세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10.0%. 네 번째 이유는 당내에 뚜렷한 지지기만이 없다가 7.6%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번역별로 보면은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은 지역은 인천, 경기. 반대가 51.0, 찬성이 37.37. 그 다음에 충청도가 반대가 55.8, 그 다음에 찬성은 40.5. 편차가 15% 차이가 나고요. 호남에서는요, 반대가 56.6, 찬성이 3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호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인천은 이재명이 안방이잖아요. 여기가 반대고. 그리고 요즘은요, 이 충청도가 완전히 이제 호남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호남권들은 전부 넓은 의미의 호남권. 광주 전라는 이제 호남이고, 인천 경기도 호남권이죠. 예. 그 다음에 충청도도 호남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호남권에서는 전부 반대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권 플러스 서울 여기는
말하자면 응답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서울은 찬성이 44.4, 그 다음에 반대가 50.1. 불경은요, 불경하고, 그러니까 서울도 반대가 높아요. 6% 정도. 근데 이제 앞에서처럼 뭐 두 자리 숫자가 높진 않고, 그 다음에 불경은요, 찬성이 46.5, 반대가 44. 대구 경북은 찬성이 50.5, 반대가 4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측에서는 찬성이 79.5, 반대가 17.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출마에 긍정적이에요. 반면에요, 부정평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 측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65.4, 그 다음에 찬성은 23.8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이죠. 이 한동훈 출마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말씀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지금 지금 이제 그 선거,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도 구성되어 있지만은 당헌 당규 개정 투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단일 지도 체제를 손보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 안에서도 말이죠. 비대위 안에서도 무슨 놈의 이게 특위에서 지도체제를 논의하나? 이건 적절치 않아.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왜 또 이렇게 불만이 나오느냐? 지금 이제 이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단일 지도체제나 집단 지도체제냐, 요 두 가지 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좋아한다는 하이브리드형, 절충형을 또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 절충형은 뭐냐? 당대표는 당연히 이제 한 명인데요. 거기에 2등 최고위원을 갖다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충형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절충형 지도체제는요, 황 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난 2년간에 6번이나 지도부가 교체돼가지고 사실상 당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난 3일날 의총이 열렸는데, 이 의총에서도 단일 지도체제를 의견을 모았는데 왜 투기 측에서 갑자기 절충형까지 논의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황우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런데 지금 원내 쪽에서는 목소리가 다르다. 그런 이유로 지금 절충형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지도체제에서는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황 위원장은 당헌 당규 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건 특위에서 논의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 당내 의원들의 경우에는 무슨 소리야? 그거는 월권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선거 룰과 관련해서는 20%에서 50% 정도로 민심을 반영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집중적으로 이 문재인 관련해서 여러분께 뉴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문재인. 야, 떠나고 나서도 이렇게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 인간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야, 참 이런 것들이 말이죠. 무슨 대통령까지 해먹었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기본 자질 부족, 능력 부족, 품성 부족, 모든 게 부족한 인간이 5년 해먹었으니까 나라가 거덜나. 그러니까 나라가 5년 만에 그래도 우리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면서 예산 그 일정까지 이렇게 다 올렸어요. 일정. 아니, 이게 일정이 중요합니까? 이 일정, 최종적인 이게 일정이 중요하냐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일정이 잡히기까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 김정수이가 마치 공식 방문을 하는 것처럼 위장 가장이 돼서 몰래 단독으로 관광을 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문재인은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사법시험을 합격했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때 아마 사법시험이 물렁했던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성윤이 같은 인간을 갖다가 검찰총장 시키겠다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총장 결국은 식물총장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 이 열받는 얘기 우선 이거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이 한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소리냐? 어느 저 대통령 부인이 혼자 가고 싶어하는 부인이 어디가 있냐? 그래도 김정숙이가 훌륭하니까 혼자 가서 축사하고 난리를 친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이 기내식이 초호화스러워 이런 모욕이다. 정말 민망하고 한심하다. 이렇게 흥분해 있어요. 야, 참 똥개놈이 승진된다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입 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청와대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웃기고 있어요. 아니 그럼 청와대 안보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에 갔는데 다 관계부처하고 협의하죠. 이런 걸 믿을 사람은 정말 이게 살문소 소대가리 뭐죠 이걸 뭐 살문소도 웃어요. 다 웃은 지나가는 소대가리도 웃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일체 관여하지 않아? 그러면 안보실에 있는 직원들이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자, 아니 소관부처에서 당연히 하죠. 그런데 소관부처에서 예산 의전 다 당연히 주무적으로 하지. 그러나 대통령실도 당연히 이걸 최종적인 컨sul타가 누굽니까? 대통령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소관부처에 그러면서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으면 소관부처에 물어볼 일이다. 당시 소관부처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문책으로 결정됐다. 해외 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과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되는데 그러니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에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소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기내식 이거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아니 대통령이 탔는데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어떻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맥주가 좋은 와인이 없습니까? 좋은 와인들 기내에 다 있어요. 예. 판매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기내식으로 대한항공이 안 줬으면은 대한항공 안에서 먹을 수 있게 호화 와인 같은 거 먹을 수 있게 들고 탈 수도 있잖아요. 예, 들고 탈 수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용기인데, 대통령 전용기인데 거기에 뭔들 못 싣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순방에 소요된 기내식 총 경비가 이게 6,292만 원. 경비가 만원 보인다면 그 연휴 역시 소관부처나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식에 물어볼 일이다. 한식 세트냐 양식 세트냐 빵이냐 밥이냐 정도의 선택의 여지밖에 없이 제공되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인 사람한테 기내식 총 경비가 많아 보이니 너 초하 기내식 먹었지? 라며 들이대는 거 도대체 무슨 경우냐. 자, 이 문재인의 이 글을 보면은요. 논리의 전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간 용어가 이게 전직 대통령이 쓰는 용어냐. 들이대는. 예? 들이대는. 이게 말이나 이게 되는 겁니까? 용어가 한마디로 무식하게 짝이 없죠. 교양이 없는 것이죠. 국민들한테 내는 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은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다.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터에 멀고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의 낯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하여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대통령이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저하고 정상회담 다니면서 앞서서 의장대 사열한다고 예?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죠? 의장대 사열한다고 두 손 빡빡빡빡 짚고 댕기고 예? 혼자 떨어져서 관광 가다가 지 남편 놓쳐갖고 소리 지르고 찾으러 다니고 난리를 쳐 이런 무식한 여자가 예? 아이고 낯선 남편 없이 어디서 그런 걸 하겠냐고요?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어요. 축사 안 시킬래? 축사 안 해도 되는 걸 일부러 또 그것도 집어들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축사. 예, 축사를 대표 단장이 멋있게 해야 되는 거지. 왜 특별 수행원이 거기 끼어서 하기는요. 예. 그거야 핑계 얼마든지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 돼서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 두었지만은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서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하여 등 떠밀듯이 가게 한 것이다. 참, 여러 사람이 설득해갖고 등 떠밀듯이 갔대요. 아니 그러면 오다고 장신구 구입한 것도 좀 문재인이가 직접 좀 해외적으로 해보세요. 뭐라고 거짓말하는지 좀 들어보게.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요. 이제 와서 아내에게 초화식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 관광이니 하며 모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성의를 다했던 인도 측은 또 어떻게 생각했나.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글 말미에다가 이 김정숙의 인도 방문 일정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바로 뭡니까? 이렇게 인도 방문 있죠. 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갖고 왔다고. 얼마나 훌륭한 단독 영부인 외교냐. 요거를 평가해 주지 않을지언정 치사하게 기내식 갖고 까불고 있어? 이러한 분노의
뒤끝 장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죠. 이제 와서 버킷리스트 관광이라면서 이제 와서 좋아하시네. 아이 이미 중앙일보에서 예 남정 누구죠? 예 논설위원이 버킷리스트 관광 딱 칼럼스까지 쓰고 책도 만들어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짜 허위 뉴스다. 그래갖고 재판 신청했는데 전부 패소했잖아요. 예, 전부 패소했지 않습니까? 버킷리스트 승소했지 않습니까? 남정욱 이런가요? 논설위원? 예, 이거 뭐 왜 이제 와서 무슨 버킷리스트 관광이니? 벌써 나왔어요. 벌써. 이렇게 사실 은근슬쩍 거짓말 해대는 문재인이 보면 그리고 그 옆에서 참모들이 이런 글을 올리려고 하면 못 올리게 해야죠. 올리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예, 올리려면 사실관계를 얘기하죠. 왜 결론만 얘기해요? 아니 인도 측에서 요청해 당연히 인도 대사관에서 다 전달하니까 인도 측에서 요청해온 거죠. 그러면 이거 해명할 때 단독 영부인 외교 최초에 이 얘기는 왜 해명을 안 했어요? 이 얘기는 왜 해명 안 했냐고. 박지원이가 그랬잖아요. 까불지 말라고. 예? 이호 여사가 유엔에 아동특별총회 때 가서 한 거야. 이호 여사 그 훌륭한 여사. 예, 그분은 사회활동 시민단체 활동도 정말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머리도 좋고 그런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호 여사도 갈 때 말이죠. 민항기 대한항공 타고 갔어요. 아시아나가. 예, 민항기 타고 그냥 일반 여객기 타고 간 거예요. 그런 양반. 더 할 말이 있어도 이런 걸 하려면요. 아무리 자기가 기분 나쁘고 불편하다 하고 이제 와서 졸업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 해명을 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해하고 계신 점, 의혹이 있는 점 제 글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덕담하고 들어가야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전우편이가 하는 것도 그 정도는 예의를 지키죠. 근데 일국의 대통령까지 한 인간이라는 인간이 아무 말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억울해. 딱 고함 지르고 분노하고 일정을 딱 이거 봐. 내가 놀러 갔나.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왔잖아. 낯선 땅에 가서 어느 부인이 이렇게 축사까지 할 부인이 어디가 있어. 김중수 정도나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국민들한테 대드는 거예요.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열분이 나가지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